한동훈 장관이 우리나라에 이거 되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이제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경제에 이바지할 시스템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보면서, 한동훈 진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한동훈은 안전모 씌우면 안 되겠다. 한동훈은 이렇게 노가다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엔지니어적인 요런 걸 하면은, 요런 거 씌워 놓으면은 사람이 너무, 이게 그림이 안 나오네. 이게 풀샷을 잡고 기럭지가 나와야지, 이게 보니까 군대 갔을 군 거기 가서 하이바 씌워놔도 군복 입혀놔도 이거 각 안 나올 것 같아.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이 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산업 노동자들이 되게 부족하고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엔지니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엔지니어를 안 하려고 하고 현장 기술자를 잘 안 하려고 해서 외국인 우리나라가 그 산업이 얼마나 큰데 인력이 그렇게 되게 되면 별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해서 산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한 장관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그냥 넘어갔는데, 네덜란드 뉴스가 재밌더라고요. 네덜란드 뉴스가 재밌어서,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제 앞으로 지금 유럽에서도 이주 노동자들하고 막 쌈박질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네덜란드 이슈가 왜냐면 네덜란드가 내각이 붕괴했어요. 총리가 사퇴를 하고요. 이민자 제안에 연립정당이 이견 좁히지 못해서,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에서는 연립정당들 간에 이견이 생겨서 과반을 못 채우게 되면 내각이 붕괴되고 총선거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당시 해야 되는데 지금 네덜란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벌어진 이유가 난민 문제예요. 이민 문제도 아니고 난민 문제인데 2022년에 네덜란드 난민이 여러분 46,000명입니다. 2022년에 네덜란드 난민이 46,000명이고 2023년이 올해는요, 여러분. 올해는 1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벌써 7만 건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46,000, 올해 7만, 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시리아 내전 여파 이런 거로 이제 난민이 넘쳐나는 건데, 이게 유럽 전체가 난민에 시달리는데 그 와중에 네덜란드가 커버한 게 이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난민 오면 집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데, 난민자 센터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난민자 센터에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회 적응하라고 이제 그 시간 되면 이제 사회에 들어가서 노동도 하고 이렇게 네덜란드 일원으로 살게 되는데, 문제가 된 게 난민을 숫자를 가지고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뭐가 됐냐면 가족 재결합이라는 거로 이제 연립 세력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가족 재결합이 정말 웃긴 거라고. 그래서 좀 가족 재결합이 뭘까 했더니, 난민이 혼자 왔잖아요. 난민이 혼자 와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정착을 했잖아요. 그러면 가족을 데려오는 거, 그게 가족 재결합이야. 가족 재결합이 뭐냐면 가족을 데려오는 게 가족 재결합이에요. 그러니까 난민 하나를 받으면 그 딸린 식구들까지 오면 이게 난민이 한 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7만 명을 받았는데 거기다 가족 재결합까지 해서 거기 있는 그쪽에 있는 나라에 있는 가족들까지 다 데려오면 난민이 갑자기 곱하기 몇 배로 뻥튀기가 되는 거잖아요. 몇십만 명 되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총리는 난민, 가족 재결합 대상자 수를 줄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 재결합 대상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 가족들 시험도 와서 네덜란드 말도 해야 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런데 그 가족 재결합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이다. 그러면서 그 가족 재결합 신청자 수를 더 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연립중 정부 내 세력들 때문에 안 돼, 나는 그렇게 하면 이 나라 망가져. 가족 재결합으로 해서 이미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소라고 총리가 버텨가지고 중림 이 내각이 폭파됐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가족 재결합 이전에 우선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여야 모두 안 돼. 국민 모두 안 돼. 우리가 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연립 정부가 이거에 대한 이견 차이로 이게 붕괴가 된다는 것 자체도 참 남의 나라 얘긴데 보통 이게 그 가족 재결합을 했을 때 가족이 오는 숫자가 5에서 6명. 그러면 난민이 7만 명이면 가족 재결합을 7만 명을 다 허용을 하면 7호 35, 35만 명으로 난민이 퍽 늘어나는 거죠. 오우 씨.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아우 선진국하기 힘들다. 선진국하기 힘들다. 자, 이런 겁니다. 저는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D66이라는 당이 대학생들 젊은 계층 당이고 그리고 기독교 연합당. 그러니까 보니까 그 연립 내각 내에 D66이라는 대하고 기독교 연합당이 기본적으로 거기가 그래요. 거룩하신 하느님의 사랑. 이게 이제 그 기독교 연합당의 캐치프레이즈가 거룩하신 하느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족 결합을 못하게 하는 건 비인도적이다. 저기 기독교 신도들은 진짜 우리랑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기독교 연합당의 지지 기반이 되는 곳이 거긴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데 바이블 벨트, 바이블이 성서잖아요. 성서 벨트라고 해서 그 기독교 세력이 계속 당선이 되고 있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분들의 그 지지자들이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난민을 구호하는 게 우리의 숭고한 임무야. 이렇게 되면서 가족 재결합을 좀 완화하자 이런 입장인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뭐 쟤네들이 처음부터 저렇겠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난민 문제 같은 게 정치 문제의 1번 이슈였겠습니까? 이런 뉴스 같은 걸 지금 보면 좀 봐두자. 우리한테도 10년, 20년 되면 이게 뭐 난민이 아니더라도 결국 가족 재결합 여기 와서 혼자서 이렇게 막 일을 해서 자리를 잡으신 분이 가족을 자기가 데리고 올지 자기가 다시 가족들이 있는 그곳으로 갈지 그런데 이분들이 또 가서 거기다가 사업을 차리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쪽에서 우리나라의 근간이 뺏길지 뭐 이렇게 위험도 있잖아요. 이쪽에서 기술자가 자리를 잡고 우리나라에서 집 사고 자산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가족들까지 데리고 오게 하고 건실한 사회 구성원이 되게 하는 정책의 방향을 하는 게 만들지 이랬으면 가 계속 또 와라 딴 놈 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지금 우리의 이민 정책이나 기타 등등에 있어서도 우리가 골고루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너무 별거 아닌 그냥 변두리에 있는 이슈처럼 산업인력에 외국인 노동자들 오네 정도로 받아들이지만 이제는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커뮤니티가 생기고 한국에 정착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가족이 정착하러 오는 곳으로 이게 전환이 될 수도 있다. 자, 난민이 됐던 이주 노동자가 됐던 가족을 끌고 오느냐 자기 한 몸으로만 오느냐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유도하느냐는 나라의 근간이 걸린 문제다. 이거 한번 제가 지금 어떤 주장을 하기 이전에 이런 일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우리도 고민을 시작을 하고 단체도 만들고 띵크탱크도 만들고 정책 연구도 해야 되고 정책 용역도 발주해야 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정치권에서 각 정당이 자신의 노선도 정해야 되고
그런 문제다. 이런 거 준비 안 하면 대한민국도 큰일 난다. 한동훈 장관이 일단은 한동훈 장관이 이런 거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 이거는 저는 한동훈 장관, 난 무조건 이 사람 무조건 칭찬하니까. 아, 근데 이거는 안전 못 쓰는 거는 뽀대는 안 난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한동훈이 일단 이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니시 했다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높게 평가한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할까 합니다.